2023년부터 이스라엘 헤즈볼라 국경 간의 충동은 9개월간 7,491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헤즈볼라도 수시로 이렇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거 2023년부터 하마스가 먼저 기습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또 공격을 하고 일단 60일간 휴전에 합의하고 일단 총성을 멈췄고요. 이란이 하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뭐 동맹국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동맹 세력이다 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뭐든 당사자는 아니란 말씀이죠. 네. 이란이 하마스와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또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났던 부분이라서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헤즈볼라가 하마스가 확실하게 여기서 완전히 제해지고, 그래서 경제로 주민들 가운데 주민들이 비밀 경제로 통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경제 부분으로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떤 부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 서로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중당에서는 중동 전체가 이 구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란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호르무즈해협을 통제 중이어서 자칫하면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들까지 지배할 수 있어요. 일단 이라크하고 이렇게 어떤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수출을 힘들고, 사우디아라비아 홍해라도 있죠. 또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이 홍해도 공격하면 이게 참 완전히 깡패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상 중동 국가들을 공격을 해서 전체를 지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급소라는 게 이건데, 미국이 수백 대 때리고 딱 한 대 때리니까 끝난다. 급소라는 게 이거네요. 그래서 지금 자칫하다가 미국이 달러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석유 가스 이렇게 결제 통화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네요. 문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시키고 재기술 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안 사고 사모펀드가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워낙에 커서 사모펀드, 사모펀드와 퇴직연금 이런 연기금들을 갖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 이런 부분들, 국가부채가 36조 달러, 채권시장 규모를 볼게요. 발행 잔액이 58조 달러, 7경 8천조 원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사모펀드가 미미한 수준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주식이 당장에 못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래 기술을 봤을 때, 미래에 중국으로 인한 경쟁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인데, 미국이 나라에서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중국은 미국과 교역을 안 해도, 전혀 안 해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무역 흑자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관세로 부분으로는 중국을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부분, 15%밖에 안 되니까 전체 이익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익에 있어서 1조 1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이러는데, 하나에 최대 3천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얻은다 해도 무역 흑자를, 교육을 최악의 경우에도 교육을 안 해도 중국은 성장한다.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아시아 통화 나오고, 그래서 장사 안 되는 미국으로부터 돈이 떠나서 장사 잘 되는 유럽과 중국으로 가게 돼 있다. 아시아 통화가 나오면 아시아 쪽도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져 가지고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통화가 나와도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달러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과 통화로 빨리 전환시키고 제 기술을 사라는 거죠. 기술 우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는 미국 허락받지 않고 제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니까 불법으로 형성한다면 그 자체가 웃기는 거죠. 제 기술, 제 페이스북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인도, 뭐 독일, 일본 정부도 들어오고, 의원들도 들어오고, 대통령들, 트럼프 대통령도 들어왔잖아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도. 각 나라도 다 만들어 봤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 뭐 이스라엘 쪽도 들어오고, 사우디 쪽도, 터키 쪽도 들어오고, 대통령 의원들 다 들어왔잖아요. 유럽연합 들어오고. 아세안 들어오고, 에이펙 들어오고, 아프리카 연합 들어오고, 지금 이제 브라질과 남미만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각자가 각자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런 부분 만들기 워낙에 쉬워서 너무 기술을 쉽게 설명을 하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허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대신 여기 특허가 권리를 주거든요. 일정기. 근데 공개를 할 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끔 해야지 특허를 줍니다. 그래서 다른 특허도 막 검색을 하면서 새로운 그리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다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58조 달러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주식 시장 거래 규모를 볼게요. 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사모펀드, 헤지펀드, 퇴직연금들, 기타 연기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특히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구형 기술을 가져 있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만약에 적자로 돌아서거나 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는 사람이 없거나 대폭락해서 사야 되거나. 그래서 중국과 경쟁에서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전망을 4년, 5년 전망을 봤을 때 자금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국채가 많이 이렇게 발행이 되니까 전 세계 미국채를 갖고 있는 미국의 대형은행들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평가 손실을 당하고 있다. 내가 100개를 샀는데 내일 또 10,000개, 30,000개 이렇게 계속 또 발행이 되면 이렇게 희소 가치가 없어지죠. 팔아야 되는데요. 이게 그렇죠. 이게 평가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손해 보니까 이 규모가 터질 때가 언제일까? 이게 지금 제일 먼저 국채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국채 문제와 더불어서 주식에서 여기서 미국이 장사 안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장사 안 되는 기업, 잘 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연합적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 자금이래, 채권 자금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장사 안 되는데 돈 빌려주는데 받습니까? 없죠. 그래서 채권도 돈 빌려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퇴직연금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국채 매도와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뱅크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리 위험은 예방하고 없애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45%에 날 차지하고 이 시장보다 5배 이상 큽니다. 전 세계 돈이 몰리는 곳이라는 거죠.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그래서 2024년 기준 시가총액 62조 달러인데요. 외국인 보유 규모가 17조 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4 하면은 거의 4분의 1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거의 절반을 차지 압도적인 미국 국민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돈이 뱅크런 일어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48조, 45조인데 62조로 올랐으니까 꽤 많이 커졌고요. 외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기는 17달러고 전 세계적인 투자 수자수가 집중돼 있다. 근데 경쟁이 떨어지면 자금이 그렇죠. 아시아 통화가 나오고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중국이 1조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이루긴다는 것은
전 세계 경쟁에서 1위 품목이 2074개, 미국은 500개.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500개밖에 안 되는 거지. 기술력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어이없다. 네네. 독일도 그러하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쟁력을 너무 무시하거나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2025년 미국 주식 시장 거래 규모. 그래서 채권 시장이 58조 달러고 2024년 기준에서 62조 달러인데 주식 시장이.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사모펀드 자금은 되게 미미한 것 같긴 해요. 미미한 것 같는데 전체 거래액으로 그렇지 실제로 뱅크런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이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1년, 2년, 3년 후에 이게 4년 후에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죠. 그 대규모로 사들일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사갖고 올릴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라. 대규모로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구형 기술이구나. 이게 경쟁력에서 앞으로 비례가치에서 뒤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산다라는 거죠. 이게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면 못 팔죠. 그래서 못 팔기 때문에 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상태, 어정쩡한 상태인데요. 제 기술을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차피 중국으로 인해서 경쟁이 뒤처진 부분이 신형 기술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들을 다 압도한다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는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 밀달러 지탱하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거래 총량이 25에서 25%를 차지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 60 몇 조 달러 좀 더 성장을 했겠죠. 2024년보다. 미국 주식시장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2025년 6월 말 기준에서 1834억 달러, 우리가 무역흑자가 단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으로 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250조 원 이상 1834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구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동반해서 난리 나겠죠. 이게 자금을 철수를 빼갖고 왔을 때가 또 문제네요. 네네. 한국인이 1년 반 만에 8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1834억 달러나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장기 자본 이득세율 0에서 20% 적용, 1년 미만 단기 투자는 37% 일반 소득세율에 적용. 이렇게 한국의 미국 주식시장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안 돼서 무역 적자를 쳐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최고라니까 이게 참 어이없는. 기술력이 한 품목 갖고만 잘 돼서는 안 되죠. 무역은 모든 품목이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생겼다. 이게 이제 올바른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이 떠나서 기업 장사가 안 되는 어떤 기업을 가진 미국이다. 그럼 자금이 떠나서 미국과 흑자를 누리는 미국과 유럽으로 떠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중국이 2074개, 미국은 500개인데도 자기네가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경쟁을 붙어봤더니 이렇게 졌는데 자기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기술을 보강을 해야 되겠고, 자체 기술은 제 기술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다 쓰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 하겠습니까? 각 나라가 다 각각 자기 시장을 챙길 거니까 자기 자국 시장 위주로 내 기술을 쓰면 똑같은 기술로 싸워야 되는데 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달러 붕괴일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각각 제2의 중국, 제3의 중국, 제4의 중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 자기 자본에서 국가 차원에서 돈을 대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기관 군이다 그러면 더 대주고 한다 그러면 손해나도 괜찮다. 제로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은행도 그렇다. 자기 국가 안에서는 되는 거거든요. 자기 통화 안에서는. 그럼 자국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또는 공산주의 연합이라도 연합하는 국가가 있었을 때 팔 데가 없어요. 어디. 전 세계 무역이 무너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무역이 무너지면 미 달러로부터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이 주가 있는데 각각 다른 통화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자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강제적인 남북 전쟁처럼 가능하냐라는 거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리 나죠. 미국이 이제 자연 해체돼 버리는 게 아닌가. 미군도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 위험이 존재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국채 가져와서 소각시키고 희소가치 만들고 평가 상승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제 거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회사를 제기술 사셔야 돼요. 특수 목적회사를 만들어서 그 정부 소유로 해가지고 전 세계 자산을 사들여서 그것이 미국 정부의 재산이 되게 한다. 거기서 수입이 나온다는 거죠. 제약회사 부분, 그래서 1,000억 달러 이게 적자 나는 부분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네요. 미국 국민들이 석유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소비를 미국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미국이 엄청나게 자체 자금으로 빌려서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일정 시간에 저축 액수가 높아지고 집도 사고 다 사게 되죠. 경제 활동이 소비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전 세계로부터 알래스카 쪽으로 관광 트면은 전 세계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관광을 하거나 미국의 부동산을 살 것이다. 역마다 테마다 만들어 놓거나 화물차 물류를 알래스카로 타가지고 여러 항구들을 최대한 개방을 해가지고 한 군데 맡기면 끝이 있는 그런 미국의 물류가 아니라 철도를 거기 다 놓고 여러 항구를 분산시켜서 한 군데 막혀도 다른 데서 이렇게 뚫리는 이런 무역의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